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헤럴드 기업 포럼 2023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기조 연설이 되겠는데요. 태제대학교 총장이시자 SK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이신 염재호 총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신문명과 네트워크 사회, 프로페셔널 인재 육성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제대학교의 염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헤럴드 70주년을 맞아갖고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프로그램 봤더니 대부분 기업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토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문명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 대학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양양자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가서 80년대 초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일본이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말도 배우고 그래갖고 일본의 통산성 연구를 하면서 첨단 산업 정책, 반도체 산업 정책을 연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까 그런 이제 그 양양재 의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그런 희망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이제 태제대학교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대학의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뮤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우리나라는 직지가 훨씬 늦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프린팅 산업이 나오게 되면서, 인쇄술이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문명이 다 바뀌게 됐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디지털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가 그냥 전자산업 같은 데서 바뀌는 거가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많다. 그래서 그 속도는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volatility,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uncertain하다, 어떻게 갈지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사회 전반에 미쳐 있기 때문에 complexity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후년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호한 앰비규어스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 미국에서 주로 뮤카의 시대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무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조금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대통령도 아주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정부라고 하면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것이 오픈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가질 수가 있고 SNS에 의해서 정보가 쉽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지금 아주 급하게 바뀌고 있어갖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치 지형도 미국에서조차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인류 사회는 굉장히 빅뱅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레이 커즈와일의 싱귤러리티의 개념만 보더라도 2045년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 가치에 대한 개념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요즘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냥 장난감 같은 애완, 이제 펫이었는데 지금은 반려견이 돼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변의 반반자라서 여성과 남성의 반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반려라고 얘기했는데, 강아지 개가 이제 반려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0세기의 DNA를 사회적 DNA를 가지고 살고 있어. 이 틀을 빨리 깨트려야 된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한 100년마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70년 정도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9세기에 완전히 모든 것이 기계 문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면 세계 문명사가 바뀌었는데 또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1911년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지식이나 이 공정 과정을 잘게 쪼개 갖고 그것을 한데 조립을 함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돼서 20세기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됐고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CO2 기후 변화의 문제까지 떠안게 되는 문명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컴퓨터 정보통신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바뀌는 스타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10년 만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부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지? 10년 사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틀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 빨리 깨야 된다. 기업도 깨야 되고 대학도 깨야 되고 정부도 깨야 되는데 아직 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학만 먼저 예를 들어보면은 30년 안에 이미 아주 유명한 구루인 피터 드로커가 97년에 30년 안에 대학 캠퍼스 역사적 유물될 거다. 뭐 토마스 프레이도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뀔까? 뉴욕 타임즈에서 인용한 건데 옛날에는 대학이 계몽시켜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unemployment factory,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학위증은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의 영광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 시험 보는 거 요즘 이제 뭐 그 공정이라는 착각을 쓴 거기에서도 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학업 성적, 뭐 SAT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회 경제적인 것의 반영이지 그 친구의 능력은 아니다. 우리도 수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필요한 경쟁을 쓸데없이 하고 있다. 어떻게 바뀔 건가? 특히 20세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게 쪼개진 지식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대형 강의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쳐 주게 되면 그거를 배워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60대면은 이제 한 10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셨던 그런 패러다임으로 살았는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서지학자 이제 아브스만 박사라는 저 친구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를 연구 분석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지식의 반감기라는 건데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다. 새로 나온 신간 서적이 물리학 같은 경우는 13년만 되면 아무도 안 찾아본다. 경제학도 9년, 뭐 역사학 7년 이 정도만 되면 안 찾아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식이 바뀌고 있는데 그 형식질을 대학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두 조직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성당, 교회고 또 다른 하나가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저도 이제 가끔 유럽에 가서 저는 뭐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예배 같은 걸 드리려고 가다 보면은 성당에 가 보면은 미사 드리는 곳은 거의 없고 관광객만 있습니다. 대학도 코로나 사태를 맞은 다음에 지금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고 원격 강의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캠퍼스는 관광지로 바뀔지 모릅니다. 노팅함이라는 데 영국에 가서 제가 회의하러 가서 봤더니 호텔 옆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중에 와봤더니 거기가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성당은 문을 닫았고 안에가 저렇게 펍으로 바뀌어갖고 술 파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 기업가가 싱귤러리티라는 걸 15년 전에 이제 저 책을 썼습니다.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2045년 정도가 되면 인류의 지성이 서서히 발전했는데 컴퓨터랑 디지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작년 11월에 나왔다가 챗 GPT 3.5가 이제 6개월도 안 돼서 5개월 만에 GPT 4.0이 나오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형식질을 다 얘네들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공해 갖고 제너러티브 AI로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커즈와일은 2045년 정도만 되면 우리가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인류하고 2045년의 인류는 더 큰 차이를 보일 거다. IT 기기가 50%가 내재화돼서 우리를 삶을 바꾸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5년 전에 나온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의 10% 이상을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더 빨리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써서 사피엔스로 굉장히 유명한 인류 문명사를 연구한 사람인데, 저기에서 2050년경이 되면 인간은 거의 신의 경지, 호모데우스라는 게 신의 경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기의 사회적 DNA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1900년에 아까 대량 생산 체제 얘기했지만은 5번가 뉴욕의 피프스 애버뉴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1900년에는 저렇게 다 마차였는데 13년 만에 전부 다 포드 T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일 걱정을 했던 거가 뭐였냐면, 저 마부들은 직업을 잃어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마 운전기사들이 100배 정도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다 같은 것, 우버 같은 것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변화는 비가역적인 변화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시미 순야라고 동경대학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미디어로서 대학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15세기에 아까 말한 구텐베르크가 프린팅, 인쇄술을 만들게 돼서 금속활자가 되게 되면서부터 대학이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수님들, 좋은 사람들을 대학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이제는 책으로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 저게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켰냐면,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읽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고, 성당에서는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대개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림으로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알았는데, 진짜 읽어보니까 가르쳐줬던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중에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르네상스가 나오고,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시민혁명으로 인류 문명사가 바로 그 인쇄술이라는 미디어에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돼갖고 인류 문명사가 또 한 번 거대하게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 지금도 제가 지지난주에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포럼을 다녀왔는데, 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나오게 될까? 디지털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네트워크 협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뭐 넷플릭스가 옛날에 블록버스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영화나 문화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우버는 약 8년 만에 14,000배의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봉이 김선달이거든요. 아무것도 자기네들 생산하는 것도 없지만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는 것을 통해 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 끝에 LG 리모컨을 보여드렸는데, LG 리모컨은 LG가 코로나 시대 때에 뭐 LG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만, LG전자가 1년에 2,500만 대씩 TV를 팔았답니다. TV가 많이 팔려서. 근데 TV로 판 거보다 더 또 돈을 번 거 중에 하나가 리모컨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리모컨이 저거 제조 단가가 99센트 정도 된다는데, 저기에 자세하게 보면은 요즘은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같은 버튼이 있는데 그거 하나 심어주는데 1불씩 받는답니다. 1불씩 받으니까 4개만 심어주면은 2,500만 대 팔면은 1억 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단순하게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도요다가 스마트시티 한 거, 이거는 저기 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3년 전에 발표를 한 거고, 인공지능 시대가 다 돼서 작곡, 그림 다 만들고 있고요. 미국도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버드에서 작년에 한 60페이지의 보고서를 냈는데, 한 3가지의 그 이야기를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가르칠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클래스룸, 교실을 바꿔야 되겠다. 세 번째는 expanding the community,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마이클 크로 총장이 20년 전에 과학기술 정책을 한 분인데 취임하고 나서 아리조나 스테이트를 완전히 바꿔갖고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 됐는데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학생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교육을 팔기 시작해 지금 17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은 석사 과정을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데 하버드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지금 앞으로 이거를 확대시키면은 방송국 PD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수능 보고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0년을 사는 우리 그 젊은 학생들한테 아직까지도 그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거는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서당에서만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스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호주는 이미 호주 산업의 두 번째, 경제의 두 번째가 교육 산업입니다. 옛날에 영어만 가르쳐서 해외 유학생 받다가 지금은 완전히 21세기형 교육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이런 강의실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그 토론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는 일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세기에는 20세기에서는 그 이전에는 삶하고 일이 같이 갔었는데 이게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회사에 나와서 공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갖고 그걸로 자기의 삶을 영위했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일이 중요한 걸로만 계속돼서 삶이 굉장히 뒷전에 처졌다가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는 월라벨, 워크하고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자라고 하는데 21세기는 결국 워크하고 라이프가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결국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다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사실 이런 기업에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하던 이런 시스템들은 한 100여 년밖에 안 되는 근대 사회의 시스템인데 원래 인간이 했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인생하고 일하고가 분리되지 않았다가 한 100년, 150년 정도 지금 분리가 됐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되니까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미 SK는 저희 SK 잉크 같은 데는 한 달에 2번 정도 금요일 날을 이제 쉬고 있습니다. 아마 주 4일 근무가 10년 안에 될지 모르고 제가 제레미 리프킨 미래학자하고 밀라노에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양반 얘기는 주 3일 근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쪼개서 나눠서 하면서 해야지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일 안 하는 실업자들은 그 세금으로 거저 먹고 살고 이런 시스템은 좋은 사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쪼개야 된다. 사실 미국도 1940년대 70시간 주 일했지만 지금은 유럽은 거의 다 30시간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언젠가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20세기의 대학에서도 스페셜리스트를 키웠는데 자기 전공만 쪼개서 그 아주 세분화된 지식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달라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로 가야지 스페셜리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 연세대학교의 김영학 총장이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특히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엑스텔리전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킹하고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거기에서부터 경쟁력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그라노베터라고 The Strength of Weak Ties라는 유명한 논문을 쓴 사람이 보면은 자기 혼자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틈에서부터 어떤 경쟁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뭘로 증명을 했냐면 취업을 할 때 아주 친한 사람이 소개를 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많은 사람들을 느슨한 연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정보도 얻고 추천을 받아갖고 미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윅타이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집어야 되고 경계를 넘어서야 되고 교실이 아니라 사회 현장으로 나가야 되고 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똑똑한 인재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인재가 기업에서도 중요하다. 린다 그레튼이라고
저 런던 이코노미 저기 LSE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경영학과 교수, 원래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래 기업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미래 기업은 하나의 전문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나 변화하는 쪽에 포용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워크포스도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수용해주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저희도 태제대학교를 완전히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 스태프들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가 협업인데 협업을 다 안 합니다. 관료제적 조직에서는 자기 일만 하고 내가 왜요? 왜 이걸 하죠? 그래서 제가 코인을 100개씩을 나눠줘 갖고 분기별로 25개씩을 쓰게 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 나한테 일을 빨리 처리해 준 사람, 아이디어를 준 사람한테 그거를 캐테고리를 정해서 나눠주게 했고요. 그런 협업을 제일 많이 하는 친구가 연말이 돼서 토큰을 한 1000개를 모았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그 분기별로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조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무지무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 시스템도 전자결제라고 다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담당자가 팀장한테 보고하고 팀장이 부장한테 보고하고 부장이 또 전문화 누구한테 보고하고 사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저희는 이제 총장한테 오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아예 왜 그렇게 하지? 한데 모여서 하자. 화요일하고 목요일 아침 1시간 정도를 시간을 비워갖고 담당자부터 다 모여갖고 거기서 내가 결제하면은 빨리 될 텐데 이걸 일일이 왜 쓸데없이 설명을 해주지? 제가 대학에서도 그걸 많이 고쳤는데, 예를 들면은 결제를 해서 예산 같은 거 다 결제를 했는데 나중 가면 지출 결의서를 또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지 왜 인수분해를 하라고 몇 번씩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20세기의 틀을 빨리 깨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레질리언스, 그다음에 비욘드 바운더리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ESG, 왜 기업에서 ESG를 해야 되지? 그거는 사회를 돌보지 않으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 제가 옛날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만 많이 내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거꾸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돈이 벌리는 것으로 바뀌겠다. 엑스터널리티가 지금 뒤바뀐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은 시간 태제대학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특히 21세기가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조창걸 한샘 회장께서 1조 2천억 주식을 평생 사업하신 것을 팔아가지고 일단 처음 3천억을 대학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희는 완전한 온라인 중심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출범을 했고 국내 학생 100명, 해외 학생 100명으로 해갖고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주된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건물도 상징적으로 오른쪽은 동양적인 건물, 왼쪽은 서양적인 것을 합쳐갖고 김석철 옛날에 건축가가 이제 만드신 건데요. 20세기가 정신없이 대량 생산을 하다가 대량 소비가 되면서 모든 문제를 기후 위기처럼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끌어안게 됐고 CO2 문제도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가면서 제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이제 뭐 대표를 맡으면서 했는데 지금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만 디지털이 21세기에 만들어내게 될 외부 효과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를 미리 앞서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20세기에서는 대학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언어는 이듀스, 끌어내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효율적인 지식을 안에다가 꾸겨 넣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끌어내줘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얼마나 많이 끌어내주는가 하는 것이 교육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에서 전공을 가르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쳤고 그거 갖고 30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사실은 전공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6%가 대학을 다녔고 1980년대 초까지도 20%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3,000명이 넘는 박사들이 있고 포스닥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카이 대학이나 카이스트에서 학부에서 전자공학 전공했다고 해서 무슨 전문가라고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전공의 그 맛만 보여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입문을 가지고서 전공을 했다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공보다는 교양적인 지식과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머슬, 근육을 키우는 쪽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태자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시스템을 다 바꿨고요. 형식지는 지금 이 스마트폰만 찾아보게 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K에서 올해 장학 퀴즈가 50주년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는데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왜? 옛날에 이렇게 인기 프로인데 이거 30초만 주면 누구나 다 장원할 수 있거든, 이거 갖고 있으면. 근데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 무슨 큰 능력인가?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미션을 줘갖고 여러 명이 1박 2일 뭐 러닝맨처럼 문제를 풀라라고 해서 그걸 촬영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중심으로 문제 해결형으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묵지를 키워내야지 형식지는 곳곳에 다 널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태자대학교는 그래서 1학년 때 역사, 철학, 뭐 물리, 화학 이런 교양 과목을 안 가르치고 능력,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데 개인적 역량 3개, 사회적 역량 3개를 저희가 추려가지고 10개의 교과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심리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교과목을 만들어 이걸 갖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개인적 역량은 제일 중요한 거가 무슨 외우는 것이 아니라 크리티컬 띵킹. 요즘 가짜 뉴스도 많은데 그냥 휩쓸리지 말고 무엇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제가 외국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많이 하면서 네트워킹해서 거기서 집행이사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외국 대학에서 아시아 퍼시픽 대학 연합에서도 하는 거가 1학년 때 디자인 띵킹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게 교과목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사람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배운 것만 그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건 자격시험이 돼야 되지 그 점수의 1, 2점 차이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난다고 뭐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서 우리나라 아이들 젊은 애들이 요즘 언어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나서 이건 맛있어요 물어보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의 의견을 물어봐도 자기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게 재미있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딘가 정답이 있어서 나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틀릴 것 같으니까 항상 뭐뭐 같아요라고 표현을 쓰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정답 위주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띵킹. 자기 생각이 뭐냐.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여태까지는 20대 초반까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오면 평생 먹고 살았는데 그런 시대 끝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이클이 30년 살던 사이클이 2개만 사는 게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지금 3개를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50대에도 대학을 새롭게 다녀야 되고 대학이 재창조를 해갖고 50대, 60대를 교육시키는 그래서 세 번째 라이프 사이클을 잘 살게 만드는 것도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거의 책도 안 읽고 사회에 가면은 30년 동안 내가 대학 나온 것 같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세상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인적인 능력,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 셀프 디렉티드 러닝을 꼭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재화시키는 암묵지를 키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사회적인 능력은 회사에 가서도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안 하고 혼자서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에서 관료제적인 사회에서 혼자 책상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조직 내에서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야 되는데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서 인종뿐만 아니라 젠더. 우리는 보통 남녀 성별하면은 남자 여자로만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거는 바이올로지컬 섹스고 이젠 젠더 개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젠더의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젠더를 밝히게 돼 있어서 이름 뒤에 he, his, him, she, her, her를 반드시 쓰게 돼 있고 미국의 보건부 차관인 펜스테이트 교수인 의사는 애도 둘씩 있는데 아버지인데 자기를 she라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서 뉴욕타임즈에서 sh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가 글로벌 하모니가 사실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걸 통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태세대학교에 1학년 때는 이렇게 하고요. 미래형 교육 방법에서 저희는 전부 다 20명 이하의 교수님은 퍼실리테이터로 역할만 하고 다 줌보다 훨씬 개발이 된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인게이지 리라는 통해서 계속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영어로 전부 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전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원격 교육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토론하고 대신에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것보다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0% 이상의 시간을 레슨 플랜이라고 해서 3분, 5분마다 무슨 것을 학생들의 질문을 던지고 끌어낼 건가 하는 걸로 이 디자인을 하는데 교수들도 12주 동안 저희가 작년에 뽑은 교수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100분짜리 2번씩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글로벌 교수진을 전 세계에서 뽑았기 때문에 지금도 캠브리지, 프린스턴,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이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이 인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겸임 교수가 전임 교수들보다 더 많고요. 학생 수는 적지만 이제 기업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IT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겸임 교수로 가르치게 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뛰어난 분들을 다 저희들이 모셨고요. 옛날에는 교수하고 학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아카데믹 스텝이라고 해서 학생들 상담해주고 진로 상담하는 식으로 이제 정년퇴직한 심리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 학생들이 일일이 케어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교과가 돼서 저희는 전공을 7개 과목만 들으면은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 프린스턴과 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IT를 하면서 바이올로지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다 하고 있어서 전공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는 한 학기를 동경, 뉴욕, 홍콩, 모스크바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니면서 현장 체험을 하는데 수업은 물론 거기서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서도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있으니까 캠퍼스 라이프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캠퍼스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창덕궁을 기반으로 한 본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이슈를 다닐 때는 우주정거장으로 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매일같이 아침에는 일단 외국에 있더라도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포괄형 장학 시스템은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거의 대부분 등록금, 생활비까지 다 지불해주고 해외 여행하고 이런 것들도 다 지불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졸업한 다음에도 우리가 키운 인재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해서 한 5년 정도까지 스타트업 하면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해외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면 유학 지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과학자라고 그랬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식은 제한돼 있고 상상력은 전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나는 이런 상상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끌어내서 나는 아티스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술가다.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네트워킹하는 것과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20세기식 관료조직인 조직 구조, 예를 들면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 갖고 출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퍼포먼스를 컨트롤해야 되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20세기 조직 문화, 사회 문화, 교육에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하나의 비전이고 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 해결력, 창의적 일처리 그리고 협업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 등 프로페셔널한 인재 육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강연이었습니다. 태제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의 기조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